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0페이지 주거치용 검증법 중에 학력으로서 주거치용을 검증할 수도 있고 주거치용을 한 후에 학력을 계량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법에서는 인수를 중심으로 학력을 논하지만 주거법에서는 식상이 태극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태극점이 식상인데 식상이 없는 경우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육친의 경우에는 육친은 생하는 것을 중심으로 희를 가립니다. 없다면은 기타 사상은 없으면은 먼저 그것의 희기를 가린 후에 재화의 신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지장가는 원칙적으로 본기만 보고 유무를 가리지만 예외적으로 장생, 고신의 경우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목이 식상인데 원국에 해수만 있으면 해종 간목을 태극점을 볼 수 있습니다. 미토가 있는 경우에도 고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식상이 태극점이라고 했습니다. 식상은 총명이나 재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통법에서 인성을 보는 것은 여기서 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성이 학력으로 보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식법이죠. 전식법. 어떤 것이든 태극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성도 학력의 태극점이 될 수 있고요. 비겁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이 되는 것은 식상입니다. 식상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계량할 때 저는 그 척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척신은 재성도 될 수 있고 비견도 될 수 있고 관찰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전식법, 십신전식법으로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희기를 나누어 보는데요. 식신 혹은 상관이 희신일 경우 혼잡이 없고 형충도, 설이 없고 생황유력하고 또는 혼잡이 있어도 거류가 있거나 형충도설이 있어도 구응이 있으면 식신 혹은 상관을 태극점으로 계산하고 진신을 암공함으로 구할 수 있다. 정규교육은 오로지 내nor로만 보고 명주의 36세 전, 월주 한운까지죠. 이전에 완성한 학업으로 보는 것이고 36세 이후 연장되는 36세 이후는 연장되는 교육. 우리 대학을 마치고 회사를 들어가면 대학 학력을 인정해주고 회사에 들어가서 대학을 마쳐도 인정을 못 받는 것과 같습니다. 기신인 경우 그러면 당연히 인수로 제복 또는 재성이 설하는 때. 그런데 제가 인성을 극하는 것, 비견이 재성으로 식상을 설할 때 비견이 탈지하는 경우 이때는 관사로서 계산하는 거죠. 구응신으로 구응신이 침탈을 당하면 다시 그것을 구하는 희신이죠. 예. 자평진전에서 원령용신이 있고 상신이 있고 상신을 파괴하면 구응하는 신이 있고요. 구응. 그래서 이것을 희신이라고 하는데 주호법에서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일단 태극점을 파괴하는 것을 제거하는, 구해내는 것을 구응신으로 한다면 그 구응신을 다시 파괴하는 것을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걸 희신으로 봅니다. 이런 용어의 차이는 우리가 명리학 공부를 할 때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될 경우가 있고 개념, 의미로서 써도 무방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신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령 용신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의미를 구분해서 써야 되지만 주어법에서는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뭐 격신과 그 보신이 주신과 보신이 혼돈되면 안 되겠지만 사주팔자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격신, 청용신, 용신 다 합쳐서 그냥 희신으로 봅니다. 자, 식상이 혼잡하면 거류의 신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이것은 인수나 재성. 그래서 인수나 재성이 희신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딱 한 번에 끝나는 거죠. 만약 모든 게 식상이 없는데 그리고 마침 식상이 희신인 경우, 아까 희기를 먼저 가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태극점을 논할 때, 육친을 제외한 태극점을 논할 때 태극점이 희신인지 기신인지 따지고 그것이 희신이면 생하는 거. 뭐 태극점을 분기만 보고 지장간 동을 아까 설명드린 것이니까 보시고요. 그러면 일단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사전 정보가 있는 경우와 아니면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 이 사주를 가지고 박사의 학력을 유추하는지 이런 겁니다. 여기 빠졌네요. 3급 고등학교, 4급 전문학교, 5급 단과대학, 6급 종합대학, 7급 의대, 인류대, 인기학과, 8급 석사, 9급 박사, 10급 이상 저명한 학자급이죠. 그런데 요즘은 뭐 대학 가기가 쉬워서 특히 6급하고 7급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그건 의문입니다. 그래서 3급 고등학교, 4급 전문학교, 4에서 6급 사이. 요즘은 뭐 예전하고 달라서 전문학교에서 단과대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3급, 그 다음에 7급, 그 다음에 8급, 9급, 10급 이렇게 구분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은 고등학교 이상이기 때문에 5급에서 6급 사이는 대학교라고 봐주지만 4급도 학력으로 따지면 대학이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일단 공부의 편의상 이렇게 구분합니다. 4급은 전문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3년제죠. 3년제 전문학교가 있죠. 5급이면 단과대, 지금 뭐 4년제 뭐 과학대, 폴리텍대 이런 데가 4년제인가요? 이런데 6급이면 그 종합대학, 7급이면 의대나 인류대 인기학과 이런 정도로 일단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취하고 학력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 학력 정보를 가지고 주보를 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해자축 수방이죠. 수방이 이루어졌다가 축술형으로 인해서 깨지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라고 하는 기운이 있고 을목이 투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무토가 또 있네요. 축술형이 있고요. 그러면 일단 임계수가 있게 되는데 무토와 을목이 투관에 있습니다. 이것은 임수를 극하는 것이고 을목은 계수를 설하는 거죠. 그러면 주보 취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사 정보를 알기 전입니다. 무토가 굉장히 왕하죠. 임수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을목과 계수의 관계를 결정하면
주보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을목을 격신으로 하거나 개수를 격신으로 하거나. 그런데 이 사주에서 기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격신은 개수가 되고요. 용신은 을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용신은 무토가 되겠죠. 여기서 개수가 을목을 생하는 관계인데 격신은 생하는 관계를 따지기 전에 청, 왕, 호의 이것이 적절한지를 보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개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 을목을 생하기 때문에 수생목해서 을목이 먼저이고 개수가 을목을 생하는 용신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기토가 왕하기 때문에 기토를 제거해야죠. 그래서 을목으로서 격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항상 격신은 보호받고 호위받는 것이지 격신 용신을 호위하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금을 축 중에 뭐 신금도 있고 하는데 왜 축 쓰지 못하는가? 개수를 쓰고 예를 들어서 신금을 쓰고 무토를 또 청용신을 쓰고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는가? 일단 해자축에서 축 중에 축술형 신금은 일단 가버리죠. 해자축 수방이었다가 형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미 수의 신금은 수의 그 진기를 다 빼앗긴 상태. 그리고 다시 형을 맞아서 기진맥진 탈진한 상태. 을목을 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축신금은 유금이나 경금, 신금이 추가해야 가능하며 이것은 꼭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근데 축 중에 신금을 쓰려면 유금이나 경금, 금성, 금의 오행이 천간이나 지근거리에 있으면 더 쓰기 좋죠. 거기다가 체형을 고려하면 을목이 호용신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월지가 형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천간에 무토가 있고요. 그래서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금 비견을 쓰는 것보다는 을목 재성을 써서 체형의 균형도 맞추는 겁니다. 주호법이 좋은 점. 그래서 개수, 을목, 무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호법이 좋은 점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격용과 체형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학력을 추론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다시 이 사주를 옮겨보면요. 무, 술, 을축, 신해, 무자. 격은 개수, 식신이고요. 호의용신은 을목, 청용신은 무토라고 했습니다. 식상 임계수가 태극점인데 혼잡하죠. 무토 정인이 임수를 제극하고 또 을목이 기토를 제복합니다. 그래서 개수인데 임수가 혼잡하네요. 그러면 무토를 쓰죠. 그런데 기토가 혼잡하네요. 을목을 씁니다. 그래서 개수, 무토, 을목. 이게 학력을 결정하는 글자들입니다. 그러면 학력의 주는 뭐냐? 무토가 주된
글자인지 을목이 주된 글자인지를 보하는 거죠. 자, 무토는 개수, 식상을 직접 임수의 혼잡으로부터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 됩니다. 을목은 다시 구응하는 무토에 혼잡하는 기토를 극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보조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척신은 무토와 을목이다. 무토는 기토에 혼잡이 있으나 을목이 거류하여 무토가 청해지는 거죠. 따라서 무토에 대해서는 암공암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월은 축술령으로 인하여 뇌월관, 월요일관은 불가합니다. 시간에 무토가 투가 나니까 시에서 뇌내, 임목. 뇌의 술과 화국하면 10급입니다. 여기에 을목이 기토를 극하는 2급, 축월의 쇠지 2급, 가산, 다만 축술령으로 3급을 공제. 무가 축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역량 3급을 상실하는 거죠. 즉 무토는 3급을 빼앗긴다. 그것을 계산하면 9급이죠. 그래서 9급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급이 인류대, 인기학과 의대, 8급이 석사, 9급이 박사입니다. 10급은 저명학자, 12급은 노벨상급이고요. 아인슈타인급이겠죠. 11급은 어떤 국내의 최고 석학 정도 인정받는 사람. 9급은 그냥 일반적인 박사. 그래서 박사 학력을 추론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 명조가 박사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앞에서 그 보충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가지고 신장의 경우처럼 주보를 또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학력은 식상이 태극점이기 때문에 이 팔자를 보면 자수나 해수, 이걸 중심으로 보는데 어떤 게 급수를 얻고 있는 글자인지 이런 것들을 간파하면 박사 정보로부터 주보를 추려낼 수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